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에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가 사실을 밝혀라,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요지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이 한동훈을 상당히 감싸고 지금까지 침묵을 했습니다. 게시판 논란. 이제는 감싸움이 아마 해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에게 기댈 거 없다, 막 이런 느낌이 혹시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조선일보 사설이 칼을 딱 들었습니다.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밝혀야 해 라는 사설이 등장을 하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훈도 끝나가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하고 그의 모친, 장인, 장모, 부인 뭐 등 심지어는 뭐 딸명이 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등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엄청 올라왔죠. 엄청 올라왔는데 이게 한 750여 개가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분이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계는 당무감사를 요구하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고, 또 한동훈계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당무감사에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대표나 가족이 비방글 작성에 관여했을 경우에 한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확실한 겁니다. 아니, 그 당연히 가족이나 비방글 작성에 가족이나 한 대표가 그 참가했으면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익명입니다. 근데요, 익명인데 그냥 익명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글 못 씁니다. 실명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런 인증을 거친 비방글 명의자 중에 일부가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했지만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가족 문제는 설명 안 한다. 안 했다 이거야. 그는 위법이 아니라면 제가 끈끈이 설명해 드린 건 적절치 않다. 위법이 아니라면, 가족이 했다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위법이 아니라면 제가 건건히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친윤계를 겨냥해서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뻔뻔스러운 얘기죠. 한동훈이가 이러면 말이죠, 그 젊은 사람이 뭐 쇄신하고 변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대통령까지 그냥 배신하고 공격하고 한 사람이 지금 이 집까지 도망까지 다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도망을 다니는 깨끗하지 못한, 클리어하지 못하는 이런 법무장관 출신, 서울법대 출신, 고시 합격한 한 사람이 태도가 아니죠. 이거. 그럼 또 남 기본적으로 뭐 인기 스타였지 않냐 이거야. 그냥 아주 뭐 핸섬하고 뭐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리 아닌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키워주는 사람인 줄 알고, 아, 이분 대통령이 오죽 알아서 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키우고 법무장관 임명했으니까 잘 키우겠지 하고 열심히 저도 한동훈을 밀어줬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뒤통수를 쳤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면밀히 검토를 하고 면밀히 검토하니까 이게 배신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걸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치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비겁한 것 같아. 사나이라면은 집착하지 말고 일이 더 크기 전에 이 이병준 기자가 이걸 갖다가 스쿠프 했을 때, 특종했을 때 그때 딱 보고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주진우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주진우 시켜가지고 뭐 법률위원장이죠. 네. 법적 조치하겠다. 소위 폭로한 이병준. 근데 그게 폭로가 아니고 스쿠프, 특종을 한 겁니다. 특종이란 건 팩트에 의한 것을 체득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아주 스페셜 특종 픽업을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주진우 시켜가지고 뭐 법적 대응한다 하니까 제가 이병준이 좀 알거든요. 이병준 기자 아는데 그 기자가 이병준 기자가 똑똑한 친구입니다. 예, 똑똑하고 그 미시간 애나보에 있는 애나보시티에 있는 미시간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경제학부에 경제학사를 한 분입니다. 그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아니 그 기자가 무슨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그런 기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안다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 이병준 기자가 그걸 얘기했으니까 저는 100% 믿었죠. 저 친구는 틀림없는 일을 했을 거다. 이준석이 문제도 하버드에다가 레터를 몇 번 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팩트를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이병준 기자 아닙니까? 법적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준석이한테서. 뭐 저도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냥. 근데 다 무혐의 됐어요. 저는 경찰에 가지도 않고 무혐의 됐어요. 네.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혐의 내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고발 내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모욕죄로 제가 고발이 됐던데 바로 이제 우리는 그 뭐냐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진실을 추구한 이 이병준 기자가 이 한동훈에게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티는데. 그래서 이 사설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 측이 가족 명의로 다수의 비방글을 올렸다면 여론 조작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친한계는 뭐라 하냐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거 아니냐. 친윤계의 정치적 배후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배후가 무슨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정치적 배후가 심지어는 대통령실하고 전혀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이병준 기자 스쿠프를 한 그 기자를 갖다가 장례찬이하고 엮어가지고 또 저기 대통령실하고 엮어가지고 음모론까지 지금 누군가 제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틀림없이 친한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수작들 만약에 했다면 천벌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지켜보는 보통 국민은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니 수사로 밝혀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이 씨름을 벌일 일인지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건 밝혀야죠.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문제의 글들이 있다면 한 대표는 그 가족들에게 그 글을 진짜 썼냐 안 썼냐 일일이 물어봤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만약에 문제되는 대목이 실제 있었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한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이게 법 위반이라면 법 소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밝히는 게 그게 진실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에게 들은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뭐 엉터리로 한동훈에게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족에게 들은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는 말이지만은, 이 조선일보는 그렇게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밝혀라 이거야. 밝혀라. 한 대표는 이렇게 말미에 이렇게 사설자 말미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쇄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한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쇄신을 먼저 불거진 이런 문제로부터 분명히 하는 게 쇄신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입 가지고 쇄신, 입 가지고 변화. 옛날 구태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말 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은 쇄신합시다. 말만 뜨면 변화합시다. 그래야 참신하게 보이고 뭔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꿈에 확 젖을 수 있고. 변화와 쇄신이 그래 쉽습니까? 변화와 쇄신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깨끗합니다. 배반, 배신하고 거리도 멀고, 변화와 쇄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상을 가장 극대화돼서 시켜서 이해를 할 건 이해하고 취사 선택을 딱 하고,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 버려야 될 때 이 고착된 이 집착력, 이걸 갖다가 과단성 있게 처분하는 것이 그게 쇄신 아닙니까? 옹고의 지신, 바르게 한 것은 그대로 승계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변화라든가 쇄신은 말뿐이고 행동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이 지금 댓글 사건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검증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야. 이 글은 누가 썼다, 이 글은 누가 썼다, 이런 내용이다. 밝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고발을 누가 해온다면 받겠다.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말이죠. 죽어도 지금 당대표 내놓기 싫은 겁니다. 도의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꿈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우선 한동훈의 행동이 클리어가 되지 않았어요. 국민들은요, 뒤에서 딱지를 하나 붙인 게 있어요. 한동훈에게 한배반. 배반이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이 정서뿐이 아니고 이 세계인 사람의 정서라면은 이 복수가 왜 생겼는데요? 배반을 당했을 경우에 복수심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많이 참아요. 절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품이 수양이 되신 분이에요. 한동훈은 수양이 좀 덜 뗐어. 왜 덜 뗐느냐? 아니, 대통령을 자기 은혜를 베푼 사람 뒤에서 비수 꼽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니, 대통령 독대하자 해줘. 아니, 감히 지가 어디 안전이라고 말이야. 독대하자 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놀고 말이지. 같이 회담하고, 같이 뭐 둘이 얘기하고. 점점 약 올릴 대로 약 올린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바로 그걸 무기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자하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야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국가 원수를 갖고 노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은 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더 화가 나지. 예.
저 한동훈이 저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대통령하고 그래 독대에서 독대 만나줬더니 만나는 날 말이죠. 3시간 전에 이재명이가 바로 며칠 전에 짰는지 안 짰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당대표 한동훈 씨 만납시다. 콜이 왔었어요. 한 3, 4일 전에. 이걸 갖다 그날 다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대통령 만나기 3시간 전에 나 저 한동훈인데요. 이재명 형 좀 만나겠습니다. 그래 만나자 했으니까 제가 만나 드리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자기 과시. 약올림.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비하다고 하는 겁니다. 행태가, 정치 행태가 야비하다. 젠틀맨십이 없다. 그런 사람이 쇄신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병준 기자가 바로 이 소위 댓글 게시판에 있는 글을 갖다가 그 가족들 명의의 글과 한동훈 명의의 글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이 명의의 글이 클리어하면 되는데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희석이 자꾸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참만해요. 한동훈이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한동훈을 눈을 딱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드디어 쇄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한 대표가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 문제부터 분명히 사실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옳다.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여권이 내분에 빠진다면 지지층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 한동훈에게 말은 상당히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썼지만 무서운 경고를 내리는 지금 경고를 발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이 명심보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 일대의 표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